안녕하십니까. 소셜컴퓨팅 연구소의 한상희 대표입니다. 금융산업, 특히 핀테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자체 역시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분야이고 2016년에만 174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매우 뜨거운 분야입니다. 이제 핀테크는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진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52%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행동을 분석해 가장 적절한 방식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게 만드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용평가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지원 관리 분야이고, 세 번째가 규제나 컴플라이언스 검증 및 사기거래 확인과 같은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자산관리 분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신용평가 분야와 자산관리 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스트 파이낸스 같은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제스트 파이낸스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신용평가의 기본이 되는 피코 스코어 외에도 수입, 직장 정보, 파산 정보, 인터넷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 소셜미디어의 친구 관계와 포스팅의 내용, 대출 작성에 걸릴 시간 등 많은 정보를 동원해 대상 고객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평균보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존 금융거래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의 검색 서비스인 바이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검색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하게 신용평가를 하지만 나의 금융 데이터가 아닌 일상 데이터를 갖고 내 신용을 평가한다는 것이 원하지 않는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은 캔쇼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기업 가치가 5억 달러가 넘어선 기업으로 골드만삭스, JP모간,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 쟁쟁한 거대 금융기업이 투자한 매우 유망한 기업입니다. 캔쇼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분석하고 이들을 클러스터링으로 모은 다음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렉시트 이후 환율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회사의 데모를 보고 초기에 바로 1,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은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하루나 이틀에 걸려서 분석하는 수준의 결과를 10분 내지 20분 내에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이미 골드만삭스의 35,000명 정도의 직원 중 3분의 1은 테크 인력이고 2년 전에 골드만삭스 회장이 이제 골드만삭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테크 회사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던 사람은 과거에 600명이었는데 지금은 단지 2명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받는 자산관리 영역에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관리, 디지털 브로커리지, 투자도구와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용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일련의 질문을 제시해서 투자 위험 선호도와 투자 목적을 파악하는 행동 경제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컨설팅 회사인 에이티커니의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영할 자산의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에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목표 수익률이 하향했고
핀테크 기업과 같은 기술 기업이 금융업에 진입을 하고 있으며 0.5%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관련 세무 서비스 제공,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 달러 이하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이며 은퇴 세대뿐만 아니라 금융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가 온라인 금융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완전 자동화 서비스와 사용자가 개입하는 방식,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선보이는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보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아직은 대부분 기존의 금융공학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비스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 분야에 도입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도 이른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7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시행해 42개의 알고리즘 중 28개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쿼터백, 파운트, 인텔리쿼트, 밸류 시스템, YGN-FN 파트너, 디셈버 앤 컴퍼니, 에임 등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상품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비대면, 즉 온라인 일임 계약을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ISA에만 국한하고 있어서 판매 채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와 제휴해야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광범위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드물고 일부 기능에서만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개인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런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